안녕하십니까. 황금 밀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 둘 다 얘기할 건데, 일단 우선 상승편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가능성, 상승 쪽에 베팅할 때 보는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금리가 올랐죠.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또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타격이 오냐,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 이렇게 금리 그러냐. 자, 금리는 무엇이냐? 자, 이자를 내야 합니다. 자, 돈을 빌리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 사람들이 이제 계산기를 들이게 돼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지금 시중금리가 주담대가 6%대가 나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1억을 빌리면 쉽게 계산할게요. 1억을 빌리면 연 600을 갚아야 돼요. 예, 이자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n분의 1 하면 월 50만 원이 되는 거죠.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요, 순수하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전세 집 살 때 이자를 50만 원 내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월세 들어가서 이자를 안 내고 그냥 집주인한테 돈을 내고 사느냐? 이걸 계산기 두들겨야 돼요. 요런 거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게 금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이렇게 되면 나 1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예금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럼 연간으로 적금을 넣었을 때 지금 1.25%니까 지금 아마 은행에서는 뭐 2%대 나올 거예요. 이때. 그러면 얘를 1년간 집어넣으면 200만 원씩 벌겠죠. 요거를 월세 40만 원짜리를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세랑 이제 월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산기 두게 되는 거예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아마 저보다 더 계산이 빠르실 겁니다. 이런 원리로 돈이 내려간다. 기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상승편에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 지금 임대차 3법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일정 기준 이상은. 그래서 요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아침 뉴스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룸인데 관리비가 27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게 무보증에 관리 뭐 30만 원이었는데 관리비로 별도로 27만 원을 또 줘야 돼요. 그럼 57만 원짜리 집이 된 거죠. 사는데. 이런 식으로 꼼수를 칩니다. 피해 가는 거예요. 집주인들도 바보 아니에요. 종부세나 세금에 재산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이렇게 택하는 거죠. 이게 결국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집을 빚 한 푼 없이 샀어도 빚이 없다라는 가정을 해도 손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임대소득세 내고 무슨 세금 내고 이렇게 다다다 빠지다 보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걸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돈 5만 원씩 꺼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저 멱살 잡으실 거잖아요. 그거 눈 뜨고 보고 있을 사람 별로 없죠. 그런 거예요.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그걸 돈을 내는 건데. 근데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월세가 오르면 월세 시장이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개의 시장이 있잖아요. 자, 매, 전, 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임대 아파트도 월세 시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가려면 얘가 올라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얘가 오르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얘가 오르면 돼요. 월세 시장이 오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상승장이라고 상승할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월세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계산기 두들기겠죠. 아까 맨 처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뭐가 이득인지 손해인지 나오니까. 어차피 이 두 개는 세금이나 그런 데에 따라 피해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다달이 내가 낼 때 생활비가 증가하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선택했을 땐 다달이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전세 대출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다달이 생활비를 내야 되는 거죠. 예, 은행의 이자를 은행에 낼래 집주인한테 낼래 차이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얘랑 값이 비슷하거나 얘가 더 얘가 더 이제 비용이 높아지면 월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예, 계산기 다 두기시니까요. 뭐 얘랑 차이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더 싸다, 그럼 전세로 몰리겠죠. 전세가 올리면 매가가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갭투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갭 투자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래서 매매 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 패턴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황금 밀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게 되고 있어요. 월세 시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꼼수로든 뭐든 주차비든 뭐든 이런 식으로 꼼수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눈 뜨고 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세를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그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안에 들어간 주담대랑은 좀 다르긴데 한데 전세대출도 뭐 이제 4% 5%로 가정했을 때 네, 5천만 원이면은 5%를 가정하면은 연간 25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원금 제외하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년 만기일지 모르지만 그 돈을 갚는 거죠. 갚긴 하는데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면 250만 원 쪼개면 2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원금까지 해서 50만 원 대략 나와요. 이게 5천만 원 빌렸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5천만 원 전세 들어갈 수 있는 데 없죠. 보통 아파트라거나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은 억 단위가 나오게 돼요. 몇 천만 원이나 8천만 원, 9천만 원 나오게 되고 이게 소시민들 기준이고 아파트로 거주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억 단위가 그냥 훅 부르는 대로 값이에요. 매가에서 거의 한 90% 되니까 몇 억이에요. 몇 억에 달달이 이자 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이제 1억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가 제가 아까 400, 500 얘기했지만 이게 4, 5억 단위로 올라가면 액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이자가 2천만 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이자만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계산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 아파트를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올해 가장 핫해졌어요. 아파트에 많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당장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싼데 상업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저희 뭐 이제 원룸 오피스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평수 잘 빠져 있고 잘 나와 있는 그런 걸 사람들이 또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따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요. 근데 대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쪽 시장으로 가고 있다. 급등했으니까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똑해요. 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똑똑하시겠지만 다 저보다 똑똑하고 잘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요. 바로 계산기 두들겨 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돈 10만 원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계산기부터 두들겨 봐야 돼요. 뭐가 나온가. 그것 때문에 그런 심리가 이게 무조건 논리적으로만 돌아가는 시장이 아니고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시장에는 논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감성도 들어갑니다. 감성이 뭐냐? 공포나 광기 같은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서워서 패닉셀, 패닉바이, 무서워서 사고 무서워서 팔고 공포에 질려서 사고 팔고 그런 거죠. 그게 다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계산돼서 우리가 보는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시세가 나오는 거죠. 지금 서울도 월세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랑 계산하게 돼요, 사람들이 월세랑. 근데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규제 때문에 돈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월세 값이 치솟게 되면 다시 전세로 넘어가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월 생활비가.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매매가가 올라가요. 왜? 전세값이 오르니까. 전세값이 오르면 뭐다? 매매값이 오른다. 이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룰이고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갭 투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은 별로 투자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올 리스크를 임차인이 가져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예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한테 제가 앉혀놓고 바로 얘기해서 너 2천만 원만 가지면 저기 있는 저 아파트 살 수 있어. 취득세랑 뭐랑 해서 5천만 원만 내면 저 아파트 주인 너야 하면은 사람들 수룩박박 할 겁니다. 예, 급한 사람들은. 내가 그 집에 안 살아도 그냥 명의만 가질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예, 원 플러스 원들이에요. 예, 얘가 되면 원 플러스 원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그래서 상승할 여력은 있다. 왜냐하면 아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파이가 아래가 올라가면 당연히 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모든 게.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방 쪽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천안도 갔다 왔는데 경쟁력이 엄청 치열해요. 예, 학세권이랑 이런 거 있으면. 근데 지금 40곳 중에 이게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요. 시형 대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 누가 현금을 막 그렇게 목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뭐 그 아파트 금액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억 2억 개념을 넘었으니까 예, 그 돈 1,000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대출이 막혔다. DSR 규제 때문에. 그럼 이제 연끌을 하고 싶은데 연끌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송도도 이번에 미부양 나섰는데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예. 누가 현금을 뭐 8억 9억씩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아예 없진 않지만 많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판단하시기 저는 이제 바랍니다. 지금 뭐 일단 이 매매 수요 자체가 내려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은 안 주고 은행에서 돈은 주지 말라 그러고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그 이자 비용은 너무 비싸고 돈에 대한 금액이 너무 비싸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매매가랑 전세 이 비중이 내려가고 있는 건데 지금 올해 들어 다시 오르고 있는데 영가에 찍었죠. 여기 이제 매매 쭉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왜냐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서울 집값이 10억, 뭐 20억 이러는데 대한민국 서민 중에 그만큼씩 돈 들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이 도와주는 건데 은행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상가상 이제 다른 도입하고 찾는 사람들도 신용대출이나 여러 담보대출을 찾아보고 있지만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맞물려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중인데 그래서 도피처로 이제 월세 시장을 선택하게 된 건데 월세는 빨라요. 월세 시장은 전세 시장은 2년 만기지만 월세 시장은 1년이거든요. 한 해마다 갱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템포가 빨라지는 거죠. 지금 다들 지금 보시는 게 3월에 있는 대선을 보고 지금 선택하자 하는 방관하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그래요. 앞으로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방관하자라는 거고 뭐 지금 급하게 살 필요 없다라는 분들도 많고 일단 황금밀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지금 일단은 관람석에 앉아 있습니다. 일단 구경하고 있어요. 예, 일단 주머니에 현찰을 잘 쟁여두고 돈 빌려올 수 있는 곳 알아보고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기 두들겨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결국에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다? 전세, 매매, 월세 이 세 개는 중요하다. 근데 이게 오르고 있다? 뭐 아까 보셨던 그런 관리비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올리고 있다? 얘가 올라가게 된다. 얘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그럼 얘가 오른다? 그럼 얘도 오른다. 아까 말한 갭 투자나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놓고 그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전세를 넣어서 그 돈을 빌리는 건 이자가 전혀 안 들어가니까요. 바로 은행에 상환해 버리고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 맞추면 되니까요. 그래서 갭 투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다? 다른 사람한테 판다.
그럼 그 수익을 내가 가져간다. 양도 차익으로. 예. 그래서 세금도 강화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규제가 많은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돈 버는 분들은 꼭 있어요. 예. 계속 시장에서 눈 돌리지 말고 쳐다보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점 일단 소비를 틀어 막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내일 가격이 다르고 모레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를 통제하셔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사실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지만 뭐 지난번 쭉쭉 영상마다 달러랑 뭐 그런 안전자산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명확합니다. 지금 산재에 있는 폭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예,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금밀크 영상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고요. 이 녀석 괜찮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댓글 한번 써주시면 황금밀크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